짝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 안 귀청을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뺨, 주르르 흐르는 눈물. 너 같은 게 감히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 일그러진 표정. 주변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진짜 웃기네. 수준도 안 되는 게 여기 와서 역겹게. 꺼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뺨을 맞은 여자는 감싸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변 여자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찻집 창가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한 노인의 존재를, 그리고 그 노인의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대체 평범해 보이는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박미경은 32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아침 7시 미경이 된장찌개를 끓여 시어머니 김순덕에게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순덕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언제나 수수한 면 바지와 평범한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내가 할 텐데. 괜찮아요. 어서 드세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5년째 이어진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식사 후 미경이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받으며 부엌 쪽으로 조금 걸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박미경? 나 이수진이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수진아. 오랜만이다. 응.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하는데 올 거지? 그게 잘 모르겠어. 왜? 바빠? 아, 맞다. 너 전업주부지? 시간 많잖아. 미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순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응.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서. 아, 그래. 대단하다.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힘들지 않아? 아니야. 우리 어머님 좋으셔. 그래도 자유가 없잖아. 나는 남편이랑 둘이 살아서 편한데. 아, 참. 우리 남편 회사 요즘 잘 돼서 나도 임원 부인 모임 같은 거 다니고 그래.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그나저나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잖아. 1등 맨날 하고. 근데 지금은 좀 아깝다? 아, 미안. 내가 좀 직설적이지?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너 그때 나보다 성적 좋았는데 성적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닌가 봐. 그치? 순덕의 손이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동창회 꼭 와. 오랜만에 보고 싶어.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친구끼리 뭐. 그럼 토요일에 봐. 아, 참.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니까 잘 차려입고 와, 알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미경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덕이 불렀습니다. 미경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아, 어머님.
무슨 전화였어? 아, 그냥 친구요. 미경은 애써 웃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덕은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창회 간다며? 들으셨어요?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들었어. 그 친구 참 말을 함부로 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는 원래 좀 솔직한 편이에요. 미경이 변명했지만 순덕은 속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1등 했다며? 네.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2등.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를 무시하는 거구나. 자기가 더 잘 산다고. 어머님, 동창회 가거라. 아니에요. 내가 뭘 부끄러워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잘못이야? 전업주부가 부끄러운 일이야? 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어머님 모시는 게 좋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당당하게 가서 보여줘.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순덕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단체 통화였습니다. 미경아, 올 거지?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또다시 우연히 옆에 있었습니다. 응, 갈게. 와, 대박. 진짜 오랜만이다. 미경아, 우리 다들 궁금해. 너 지금 뭐해? 그냥 집안일하면서 살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들 바쁘거든.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미경이 부럽다. 나도 집에서 쉬고 싶어. 표면적으론 부러워하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봐. 기대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고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미경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올 거지? 다들 기다리고 있어. 특히 너 보고 싶다는 애들 많아.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거짓말인 게 느껴졌습니다. 응, 갈게. 오, 잘 생각했어. 다행이네. 그럼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미경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또 그 친구야? 순덕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네. 며느리, 걱정하지 마. 가서 떳떳하게 행동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동창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옷걸이를 이리저리 넘기며 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수수한 원피스, 평범한 블라우스, 편한 바지들 뿐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야 하나. 미경은 제일 괜찮아 보이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결혼식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대봤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뭐해? 순덕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님. 옷 좀 고르고 있어요. 그거 예쁜데? 그런가요? 너무 수수한 것 같아서요. 순덕은 며느리의 옷장을 쭉 훑어봤습니다. 화려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옷은 그냥 집에 있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액세서리는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거실로 나온 미경을 본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네. 그 옷도 충분히 괜찮아. 감사해요, 어머님. 가방은? 미경은 평소 들고 다니는 작은 크로스백을 들었습니다. 몇 년 된 가방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해서 쓸만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기죽지 마. 네, 어머님. 미경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덕은 창문으로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버스 안. 미경은 핸드폰으로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입고 갈 옷 샤넬 신상. 나는 에르메스 백 들고 갈 거야. 다들 차는 뭐 타고 와? 미경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괜히 가는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얼굴만 비추고 오자. 밥 먹고 인사만 하고 일찍 나오면 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미경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박미경. 왔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원피스에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로 장식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오랜만이야. 미경이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 옷,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응, 몇 년 됐어. 아, 그렇구나. 그래도 괜찮아. 수수한 게 너랑 잘 어울려. 겉으론 칭찬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기다려. 수진이 미경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큰 원탁에 10여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미경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 박미경이다. 오랜만이야. 여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도 수진과 비슷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우리는 잘 지냈지. 너는? 나도. 잘 지냈어. 미경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온 게 실수였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건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 스테이크, 와인. 미경은 포크를 들었지만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아, 와인 마셔. 비싼 거야. 수진이 미경의 잔에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미경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뭐해? 일은? 옆에 앉은 최유리가 물었습니다.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식탁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도 전업주부 있네? 유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주변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대단하다. 강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는 따로 사시는데도
가끔 보는 게 스트레스거든. 맞아. 요즘 누가 시댁이랑 같이 살아? 여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은 뭐해? 수진이 스테이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회사 다녀. 어느 회사? 대기업? 아니, 그냥 중견기업. 회사 이름이 뭔데?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름을 함부로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모를 거야.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 뭐 하는 회사야? 무역 쪽이야. 미경이 얼버무렸습니다. 수지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무역. 요즘 무역은 좀 어렵다던데. 월급은 괜찮아?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보통이야. 보통이면 얼마쯤? 연봉으로. 혜진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잘. 에이, 친구끼리 뭐. 우리 남편은 1억 좀 넘어. 세전이지만.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1억 5천 정도? 우리 남편은 1억인데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아. 여자들이 차례로 자랑했습니다. 미경이는 말 안 하네? 그건 좀. 수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아들었습니다. 적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유리가 동정하듯 말했습니다. 미경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대화는 계속 돈, 남편,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졌습니다. 너희 명품 뭐 가지고 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자들이 앞다투어 자기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나 이거 샤넬 신상. 700만 원 줬어. 나는 에르메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줬어. 루이비통 한정판. 구하기 진짜 힘들었어. 미경은 자기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몇 년 된 작은 크로스백.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경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그냥 편한 거 써. 어디 거? 그냥 시장에서 산 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 어머, 진짜? 요즘도 시장에서 가방 사? 여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미안, 미경아. 웃으려던 건 아니고. 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시장 가방도 쓸만해.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좀 모아줄까? 명품 하나쯤은 가져야지. 혜진이 동정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친구들인데. 우리 50만 원씩만 모아도 몇백만 원이잖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외여행, 자동차, 아파트 평수, 모든 주제가 미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단체 사진 찍자. 기념으로. 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너 가방 좀 치워. 사진에 나오면 이상하잖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조용히 가방을 의자에 놓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술이 돌면서 여자들의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나저나 미경아,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했잖아. 장학금도 받고.
유리가 말했습니다. 맞아. 넌 맨날 1등. 근데 지금 보니까 혜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는 것.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 수진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미경아? 미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술이 더 돌았습니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웃음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미경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미경아, 너 왜 술 안 마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게 취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술 약해서. 에이, 그래도 친구들 만났는데 한 잔은 해야지. 수진이 미경의 잔에 와인을 가득 따랐습니다. 자, 마셔. 미경은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얼굴이 금방 빨개졌습니다. 어머, 진짜 약하네. 한 잔도 못 마셔?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미경아. 혜진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며 물었습니다. 너 남편 진짜 무역회사 다녀? 응. 그럼 출장 많이 가겠네? 외국 같은데. 가끔. 미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출장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임원이라 회의가 많았지 해외 출장은 드물었습니다. 부럽다. 우리 남편은 맨날 국내만 왔다 갔다 해. 유리가 말했습니다. 미경이 남편은 어디 출장 가? 그냥 아시아 쪽? 미경이 얼버무렸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중국이나 일본에 갔으니까. 오죽했다. 면세점에서 명품 많이 사오겠네? 아니야. 잘 안 사와. 왜? 돈 없어서? 수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필요 없어서. 필요 없긴. 명품이 왜 필요 없어? 너 진짜 욕심이 없다. 여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뭔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야, 미경아. 너 SNS 안 해? 응. 잘 안 해. 왜? 요즘 누가 SNS 안 해? 그냥 귀찮아서. 사실은 올릴 게 없었습니다. 화려한 삶도 자랑할 물건도 없었으니까. 그럼 너희 남편 회사는 뭐야? 정확히 우리가 아는 데야? 혜진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모를 거야. 회사 이름만 말해봐. 우리가 판단할게.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남편이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게 말하기 좀. 왜? 설마 거짓말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말을 못해? 그냥 회사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무슨 회사가 그래? 국정원이야?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그럼 증명해봐. 증명? 응. 남편한테 전화해봐. 지금 뭐 하는지.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지금 회의 중일 거였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을 게 뻔했습니다. 지금은 바쁠 것 같아서. 에이, 바쁘긴. 무역회사 직원이 토요일 저녁에 뭐가 바빠?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설마 진짜 거짓말한 거야? 남편이 무직이거나? 아니야. 회사 다녀.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화해봐. 지금 당장. 수진아, 이러지 마. 왜? 진짜면 전화하면 되잖아. 주변 여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안 받네. 수진이 빙긋 웃었습니다. 회의 중이라 그런 거야. 회의? 토요일 저녁에? 응.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너 남편 없지? 아니면 백수거나. 아니야.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뭐야? 왜 이렇게 숨기는데?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학교 다닐 땐 내가 1등이었어. 나는 맨날 2등이었지. 그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수진아, 넌 장학금도 받고 교수님들한테 사랑도 받고 나는 맨날 내 뒤에서 2등.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야? 시어머니 모시고 시장 가방 들고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 안 했어.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럼 남편 회사 이름 말해봐. 지금 당장. 말할 수 없어. 봐. 거짓말이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수진의 손이 미경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귀청을 찢는 소리. 미경은 비틀거리며 의자 뒤로 부딪혔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혜진이 말렸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꺼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미경은 뺨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갈게. 미경은 가방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 미경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굴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건너편 찻집 창가에서 한 노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그녀는 며느리가 동창회 가는 게 걱정돼서 몰래 따라왔던 것입니다. 호텔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다가 우연히 레스토랑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뺨을 맞는 모습, 울며 나오는 모습,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경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의 붉게 부은 뺨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랬어? 순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 누가 너한테 손을 댔어? 순덕이 다가와 미경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가 거짓말했다고. 남편 회사 이름 안 말했다고. 미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 괜찮아. 순덕은 며느리를 토닥이며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당하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덕은 며느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대고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수진이요. 그 친구 남편은 뭐한대? 회사 임원이라고 했어요. 무슨 중견기업?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오늘만큼 치욕스러운 날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덕은 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바로 받았습니다. 회장님,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일 좀 해야겠어. 말씀하십시오. 이수진이라는 사람 알아봐. 남편이 어느 회사 임원인지. 네, 회장님.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이랑 거래하는 곳이면.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래 중단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붉은 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재벌 총수로 살면서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평범한 시어머니로 살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건드린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동창회가 통쾌했습니다. 박미경의 굴욕스러운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출근해?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박재민은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대한그룹이랑. 대한그룹? 그 대기업? 응, 우리 회사 제일 큰 거래처야. 이번 계약 따내면 승진할 수도 있어. 수지는 신이 났습니다. 잘하고 와. 재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박 이사님, 부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팅 시간 바뀌나? 아니요. 거래 중단한답니다. 뭐?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래 중단이요? 왜?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서도 다 준비했는데. 재민은 황급히 대한그룹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박 이사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위에서? 누구?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대한그룹이 우리 회사 제일 큰 거래처인데. 부장의 말에 재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 하지만 사장실 문을 열기도 전에 비서가 막았습니다. 사장님이 이사님 찾으십니다. 재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장실. 박 이사. 사장이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대체 뭘 한 거야? 제가요? 대한그룹에서 갑자기 거래를 중단했어. 그것도 일방적으로.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자네 때문이야. 자네가 뭔 짓을 했길래. 사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대한그룹이 우리 회사 매출의 40%야. 이게 끊기면 회사가 위험해. 재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긴. 당장 해결 못하면 자네 책임이야. 재미는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대한그룹이 거래 중단했어. 뭐?
이유를 모르겠어. 당신 혹시 최근에 누구 건드린 거 없어? 나, 없는데?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박미경한테 한 일이 떠올랐지만 설마 그게 문제일 리 없었습니다. 누구 기분 나쁘게 한 거 없어? 없다니까? 이상하네. 왜 갑자기? 재미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유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계약 파기한대. 왜? 이유를 안 알려줘. 그냥 일방적으로. 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갑자기 나보고 자택 대기하래. 왜? 모르겠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동창회에 참석했던 여자들에게 차례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중단, 계약 파기, 승진 취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운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재민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님, 당분간 자택 대기하십시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됐어. 나가. 재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잘렸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대한그룹 때문에. 거래가 끊기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했대. 나한테 책임을 물었어. 말도 안 돼. 당신 잘못도 아닌데. 나도 몰라. 왜 갑자기 대한그룹이. 재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유리였습니다. 수진아.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 남편 회사도. 큰일 났어. 뭐? 주요 거래처가 다 끊겼대. 이유도 모르고. 수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혜진이는? 혜진이도 마찬가지래. 갑자기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수진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여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때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경? 설마 그녀 때문에? 아니야. 말도 안 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평범한 주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의 남편 서준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NS도 없었습니다. 서준호, 무역회사. 수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한그룹 임원진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서준호, 대한그룹 전무이사.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그룹? 대한그룹은 30조 규모의 대기업이었습니다. 한국 재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지는 더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순덕. 여자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박미경의 시어머니. 동창회 날 미경이 얘기했던 그 시골 노인. 아니.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때렸던 여자의 시어머니가
재벌 총수였다는 것. 대한그룹. 남편 회사의 거래를 중단시킨 바로 그 그룹. 내가 뭘 한 거야? 수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우리 끝났어. 무슨 소리야? 대한그룹 회장이 박미경 시어머니야. 뭐? 재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린 게 박미경 때문이라고? 내가 미경이한테 손을 댔어. 뺨을 때렸어.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재벌 며느리를 때려? 몰랐어. 어떻게 알아? 그렇게 수수하게 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 부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미경은 집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함께였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준호가 아내의 뺨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누가 그런 거야? 말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순덕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준호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넘어갈 일이 아니지. 순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조치했어. 네. 미경과 준호가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조치요? 그 사람들 대가를 치르고 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숨긴 게 있어. 어머님? 나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야.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대한그룹 회장이야. 순간 미경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 대한그룹. 준호가 다니는 회사. 내가 세운 거야.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어머니가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하셔서 나도 말 못했어. 미경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벌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수수한 옷차림, 검소한 생활.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며느리, 미안해. 속인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순덕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재벌이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달라져. 진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게 돼. 어머님, 너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게 고마워서 끝까지 숨겼어.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는 걸 봤어. 그건 참을 수 없었어.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 대한그룹이랑 거래하던 회사들이었어. 내가 전화 한 통 했어. 거래 중단하라고. 미경은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수진이가... 응, 그 친구 남편 잘렸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미경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준호가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경과 순덕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은 차를 마시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순덕은 냉정했습니다. 제발이요. 회장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겠죠. 당신 인생이 무너져서.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미경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동정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순덕이 미경을 가리켰습니다. 때린 건 내 며느리니까.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나한테가 아니라 미경이한테예요. 수지는 미경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미경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라이벌이었던 그녀. 항상 2등이어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그녀. 수진아,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긴 적이 없어. 뭐? 학교 다닐 때 1등한 건 맞아. 근데 그게 다야. 인생에서는 내가 더 잘 살았잖아.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여유롭게 살고 친구들도 많고 나는 그런 거 부러웠어. 미경아.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무시했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삶이 좋아.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평범하게 사는 것도.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근데 어머님이. 미경은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순덕은 차를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나도 당신 같았어요. 예전에. 네. 순덕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했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요.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미경과 준호도 놀라며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믿어줬어요. 내 남편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순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남편은 나한테 기회를 줬어요. 작은 가게를 차리게 해줬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30년 걸려서 대한그룹을 만들었죠. 수지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 돈을 보고 다가온다는 걸, 진심이 사라진다는 걸. 순덕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재벌이라는 걸. 며느리한테도, 이웃들한테도. 어머님,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달랐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진심으로 대해줬죠.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밥 해주고 병원 같이 가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내가 가난한 시골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해줬어요. 미경은 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게. 순덕은 다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당신이 때렸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죄송합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잊을 수는 없어요. 순덕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용서했으니 나도 거래 중단은 풀어줄게요. 근데 2번 다시 우리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순덕과 미경, 그리고 준호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거래 중단 풀어주시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충분히 벌 받았어.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순덕은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내가 정체를 숨긴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해해요. 나는 너처럼 진심인 사람이 필요했어. 그게 너였어. 2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함께 안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아침 7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순덕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고맙구나, 며느리. 2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소박한 식사.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 오늘 뭐 할 거야? 시장 좀 갔다 올게요. 저녁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려고요. 아이고, 그거 비싼데.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드시면 돼요. 순덕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너 나한테 달라진 거 없지? 네. 내가 재벌이라는 거 알고 나서. 태도 바뀐 거 없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어머님 만나서. 2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사 후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풍경이었습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 안 나가세요? 오늘은 집에 있을래. 며느리랑 같이.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미경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며느리, 나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같이 하자. 2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잔잔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 너 후회 안 해? 뭐요? 나랑 같이 사는 거.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미경은 웃었습니다. 후회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어머님이 좋으니까요. 어머님이랑 있으면 편해요. 순덕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너는 진짜 착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잘 대해주셔서 그래요. 내가 뭘 잘해줬어? 모든 걸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사랑해주시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순덕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느리, 나도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했어. 아들만 둘이라서 딸이 그리웠거든. 이제 저 있잖아요. 그래. 이제 딸 생겼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미경은 시장에 갔습니다. 갈비를 사고 채소를 샀습니다. 평범한 시장 풍경 속에서 미경은 행복했습니다.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미경이 만든 갈비찜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순덕과 준호, 그리고 미경,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준호가 엄지를 세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순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평범하게 한 건데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순덕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해. 명품, 돈, 권력.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평범한 일상이야. 함께 밥 먹고, 웃고, 사랑하는 거.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너는 그걸 알아. 그게 내 가장 큰 장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재벌로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그런 며느리를 얻은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미경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명품, 여행, 자유. 하지만 자신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며. 처음엔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으로 아껴주는 시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정.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미경은 잠자리에 들기 전 순덕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응, 며느리. 잘 자. 사랑해요, 어머님.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딸.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돈? 권력? 명예?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